퍼즐 속 수학반에 오신 모든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퍼즐 속 수학을 모두 다 읽어봤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약간 퀴즈를 푸는 반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퍼즐과 선생님이 의미한 퍼즐은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퍼즐이라는 뜻은 수수께끼에 가깝습니다. 수수께끼 속 수학인데 선생님은 이 수수께끼를 보드게임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드게임 속 수학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학기에 어떻게 우리가 수업이 진행될지 보여주겠습니다. 이번 학기 퍼즐 속 수학반은 6개의 단계로 구성될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6개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주고 어느 정도 왜 그런지 이유까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보드게임을 수학과 함께 합칠 겁니다. 우리가 직접 수학 내용, 보드게임을 만들고 물건으로 제작할 겁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다양한 보드게임을 체험시킬 겁니다. 단순히 카드게임일 수도 있고 또는 복잡한 룰을 가지고 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게임일 수도 있고 또는 보드게임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이용한 쌓기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모둠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을 통한 결과를 제작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단순히 만든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번째, 잘못된 점, 바꿀 점이 있는지 다른 조와 대화를 나누고 개선할 점을 받아들일 겁니다. 6번째, 업그레이드된 보드게임을 진짜로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에게 경험시켜 줄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우리의 한 학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차근차근 좀 더 자세하게 이번 학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목표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속 수학반 목표는 수학 보드게임 제작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수학 내용이 들어간 보드게임을 만들 겁니다.
어떤 수학 내용이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수학 내용을 나만의 보드게임 속에 녹이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숫자 10을 만들면 벌칙이다. 그럼 숫자 10 만드는 수학 내용, 거기에 보드게임 벌칙,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드게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보드게임을 체험을 할 겁니다. 보드게임을 해봐야지 내가 보드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응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라면 여러분이 직접 와서 모든 친구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냥 보드게임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보드게임을 하고 보드게임에 안내되어 있는 선생님의 활동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 선생님도 무척 고민이 되고 혼자서 모든 활동지를 채우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드게임을 체험을 하고 선생님이 활동지를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거기에 규칙을 기록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꾸고 싶은 규칙으로 바꿔보는 기록을 할 겁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모둠 활동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모둠 내에서 누가 발표를 할 건지, 누가 아이디어를 제공할 건지, 또는 보드게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누가 주도적으로 할 건지, 수학 내용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수학 내용은 어떻게 누가 주도적으로 선정을 할 건지, 첫 번째로 역할을 선정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수학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댔죠. 이용할 수학 내용을 선정을 할 겁니다. 분수를 할지 아니면 여러분이 배운 정수를 이용할지, 수학 내용은 여러분이 마음껏 정하는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드게임을 선정을 할 겁니다. 보드게임 틀, 여러분이 자주 하는 원카드 또는 루미큐브, 그런 것 같이 보드게임 틀을 어떤 거를 이용하면 이번에서 했던 수학적 내용을 재밌게 친구들이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보드게임의 규칙을 정해야겠죠? 네 번째로 수학 규칙을 정할 겁니다. 원카드 같은 경우에는 수학 규칙이 딱히 들어있진 않죠. 하지만 수학적인 규칙을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숫자 10을 만든다. 카드가 0, 1, 2부터 10까지 있을 때 여러분이 수학 규칙을 정해서 어떠한 경우 수학 규칙 숫자 10을 넘게 된다. 이렇게 수학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원카드처럼 카드가 한 개 남았을 때 원카드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게임 규칙을 정할 겁니다. 보드게임 안에 있는 게임 규칙이죠. 그러면은 그 후에 여러분이 그 수학 규칙과 게임 규칙을 제대로 잘 정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할 겁니다. 수학 규칙이 맞는지, 또 게임 규칙이 맞는지, 또는 수학 규칙을 게임 규칙 속에 잘 녹였는지,
또는 진짜로 게임 규칙이 더 재밌나?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여러분이 점검을 할 겁니다. 그 1번부터 6번까지의 과정을 여러분이 보고서로 제출을 할 모둠활동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둠활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제작을 해야겠죠. 직접 만들 겁니다. 제작을 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둠에서는 그 수학 규칙, 그 게임 규칙이 재밌을 수 있고 의미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모둠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둠 보드게임을 각 조에 들어가서 설명을 여러분이 할 겁니다. 결국 모둠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른 조에 한 명씩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후 우리 모둠 보드게임 체험 안내를 할 겁니다. 다른 조에. 그럼 다른 조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수학 내용도 살펴보고 조언을 해주겠죠. 그 조언을 수합해 오면, 다 받아오면 여러분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이 5번째 개선 준비는, 개선 과정은 모든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거라서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개선을 해서 최종적인 제품이 완성됐다. 그럼 우리는 전교생에게 이걸 경험을 시킬 겁니다. 사실 꿈기 주간이라고 해서 기말고사 보고 나서 여러분이 체험전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꿈기 주간 때 이런 체험전을 진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체험전을 직접 운영하고 계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한 학기 흐름을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들어봤는데 정말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들도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한테 제출한 설문지를 보니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질문에 내 능력치를 살펴주라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살펴봤을 때 꼭 필요한 능력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퍼즐 속 수학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